수영을 습관한다. 진제로 TV. 자, 그 다음 발차기입니다. 이번에 구두를 신고 계신 여자분, 갈색 구두를 신고 계신 남자분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의 발을 보시면 발등과 발바닥이 있습니다. 어느 쪽 발이 물을 더 잘 튕겨낼까? 발등일까요? 발바닥일까요? 발등입니다. 발등이 물을 더 잘 튕겨내요. 발등은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휘어져 있죠? 휘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물을 모으는 데는 발바닥이 더 유리하겠지만 물을 튕겨낼 때는 발등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발바닥은 오목하기 때문에 물을 잘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발등은 볼록하기 때문에 물을 더 잘 튕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형 발차기는 발등으로 찹니다. 발등으로 물을 튕겨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질 하듯이 발차기 하셔라. 이쪽에 지금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바람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발차기 하는 모습을 좀 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무릎, 발목, 골반까지 골고루 이용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등 보면 물을 잘 튕겨내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생겼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마지막까지 발차기 하는 거. 발등이 약간 이렇게 부채질 하듯이 이 부채처럼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진제로 TV. 크롤, 팔 돌리기 기준에 다른 발차기 방법들, 다른 발차기들이 있어요. 2비트 킥, 4비트 킥, 6비트 킥. 오른손이 뻗어질 때 왼발을 찬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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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차는 게 2비트 킥입니다. 자, 여기서 박자를 쪼개가지고 들어간다. 근데 항상 오른손이 들어갈 때는 왼발이 차줘야 되고, 왼손이 뻗어질 때는 오른발이 차줘야 되고, 이거를 맞춰서 하게 되면 바로 6비트 킥이 됩니다. 박자를 쪼개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손 들어갈 때 왼발을 차고 왼손 들어갈 때 오른발을 차게만 만들면 6비트 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끝났죠? 다시 이 손 들어가면서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그러면 4비트 킥은 어떻게 되냐? 앞서 말씀드린 2비트 킥과 지금 말씀드린 6비트 킥을 섞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즉, 한 손에는 2비트 킥 박자대로 빵! 그리고 반대 손에 6비트 킥을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한 손에는 2비트 킥 박자를 맞추고 한 손에는 6비트 킥 박자를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4비트 킥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이 4비트 킥이란 게 장거리용 플러스 속도도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근데 일단은 뭐 폼이 좀 찌그러질 수가 있고요. 한쪽으로 좀 이렇게 언밸런스가 될 수가 있고, 6비트 킥이나 2비트 킥 정도로도 충분히 좋은 수영 하실 수 있으시니까 4비트 킥은 2비트 킥, 6비트 킥이 완성이 된 다음에 해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제로 TV. 이제 호흡 얘기를 할 거예요. 자유형 할 때 호흡 보통 어떻게 하세요? 대머리 아저씨처럼 시선을 앞에 보면서 할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박태환 선수처럼 시선을 옆에 보면서 할까요? 옆에 보면서, 맞아요. 옆에 보면서 호흡을 합니다. 왜 굳이 옆으로 호흡을 하게 될까요? 부력과 우리는 척추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고체, 아주 딱딱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운동을 하고 움직임을 갖는 게 아니고, 액체, 물속, 액체에서 움직임을 가짐으로써 내 움직임에 따라 너무 큰 힘이 가해진다면 물은 물이 움직일 거고, 그거보다 작은 힘이 이루어진다면 물은 가만히 있고 내 몸이 움직이겠죠. 이 부력 안에서 가장 큰 이유는 고개를 앞으로 드는 순간 이만큼 올라온 부분을 버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들면 이 얼굴 이만큼 면적, 지금 어느 정도죠? 한 요 정도 면적인가요? 요 정도 면적? 요 정도 면적이 올라와야 한다면, 만약에 내가 옆으로 호흡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은 물속에 있는 거니까 면적이 더 줄겠죠.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들면 이만큼의 힘을 다른 부분으로 다 버텨야 돼요. 옆으로 호흡을 하면 절반보다 조금 더 나오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쓰는 그 힘보다 절반보다 조금 더 쓰면 된다. 물체가 가벼우면 물에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영은 조금 달라요. 내 몸이 올라오면 가라앉고요, 내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뜹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즘 뭐 뉴스에도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익사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뭐 물에 빠졌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고 뭔가 여기까지 물이 막 차오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너무 무서워서 막 헤엄치면서 올라오려고 하죠. 여기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여기까지 또 못 올라오고 당연히 가라앉죠. 이만큼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했으니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호흡을 옆으로 해줌으로써 얼굴 전체가 아닌 얼굴의 부분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척추동물. 자, 인간은 척추동물이죠. 척추가 있죠. 고개를 들면 척추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어져 있는 척추 때문에 내가 여기를 들면 여기가 떨어져요. 여기를 숙이면 여기가 뜹니다. 우리는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옆으로 했을 때 더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고 저항을 더 많이 주지 않은 상태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하는 거 살짝 볼게요. 자, 호흡 옆으로 하죠. 보면 얼굴의 전체가 나와 있지도 않고 시선이 앞에 보면서 이 척추 부분을 가라앉게 만들지도 않고, 고개는 옆에를 보고 척추는 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호흡을 해주셔야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형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자유형 수업, 자유형의 이해 잘 얘기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오늘 진제대학교 교양수영 2강 자유형의 이해 마치겠습니다.